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아파티닙이 아포토시스랑 오토파지를 조절한다는 새롭게 발견된 작용 기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논문을 보면서 아파티닙이 소라페닙에 비해 뛰어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뮤노세라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뮤 시스템이 파이트 캔서 하게 도와주는 게 이뮤노세라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이제 면역치료라고 하는데요. 또 요런 데도 이제 많이 씁니다. 알레르기에서도 면역치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환자에게 이제 원인 항원을 소량부터 점차 증량하여 투여함으로써 증상의 호전을 가져오는 치료법입니다.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꽃가루 같은 거 위험하지 않지만 계속 반응하기 때문에 귀찮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그 항원을 소량 계속 넣어줘가지고 이제 좀 과민성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맨날 꽃가루기가 들어오니까 이거 이제 별거 아닌가 보다 우리 몸이 인식을 하고 이 과민성이 감소되는,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에도 이제 이뮤노세라피, 면역치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증상의 호전을 가져오는 치료법이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physiological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있죠. 자, 영어 단어 사전으로는 the bodies of living things work. 자, 한국말로는 생리학적인, 생리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이제 보면요, touching causes a physiological reaction.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면은 뭐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understanding the physiological processes involved in disease. 그러니까 질병과 관련된 이런 생리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physiology라고 하면은 생리학이라는 뜻입니다. 생물체의 기능을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를 생리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노벨상 중에 노벨 생리학상이 있죠. 자, 그래 내려오면은 neovasculariz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뜻은 the natural formation of new blood vessels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생혈관이죠. 그래서 한국말로 신혈관 생성, 특히 종양 내 새 모세혈관의 발생, 성장. 이 단어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봤던 단어는 요거 말고 다른 거였죠.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detrimental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뜻은 causing harm or damage. 자, 예문을 보면은 이제 these chemicals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the environmen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뭐 could be detrimental to the future of the company. 그러니까 미래 회사에 좀 좋지 않다,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이제 해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sun's detrimental effect on skin, 그러니까 피부에 새로운 햇빛의 영향. 그다음 밑에는 이제 hinder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to limit, 그 제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inder란 말은 저해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inders economic growth,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요거 neovascularization이 우리가 안지오제네시스라는 걸로 많이 썼잖아요. 둘 다 혈관신생 억제입니다. 혈관신생, 얘는 혈관신생, 얘도 혈관신생. 요게 이제 그 생리적인 프로세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저항이랑 그다음에 사이드 이펙트가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서 이제 OS의 확장을 방해했다, 저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보면요, 자, 오늘 영상에 주제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tenfold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자, 뜻은 10 times as big or as much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a tenfold increase, 그러니까 10배, 10겹, 폴더 접자잖아요, 겹자, 10배의 뜻. 자, 그래서 읽어보면요, apatinib has a tenfold greater binding capacity for VEGFR2 than sorafenib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VEGFR2라는 그 리셉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결합을 하는 그런 능력이 아파티닙이 소라페닙에 비해서 10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EGFR2에 결합을 해서 요거를 인히빗 하는 게 아파티닙의 작용 기전이잖아요. 소라페닙보다 10배 더 바인딩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죠. 아파티닙의 약의 역할을, 제 역할을 굉장히 잘한다는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검출 방법으로 이제 웨스턴 블러팅을 썼다고 하는데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전기 용동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수용해가지고 단백질들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된 단백질들을 그 필터 멤브레인, 여과막으로 옮기는 바로 블러팅을 거칩니다. 그래서 블럿이라는 뜻은 a method of transferring protein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옮기는 방법이 블럿이라는 건데요. 자, 블럿이라는 것을 한국말로 찾아보면요, 액체를 부드러운 종이나 천으로 빨아들여 닦아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용동할 때 액체를 이제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뭘 이렇게 붙이나 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전기 용동을 하면은 이제 단백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막으로 옮기는 작업이 바로 블러팅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여과막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이 과정을 블러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것들 썼냐, 여과막 위에 종이 타월을 겹쳐 쌓아서 종이 타월이 용액을 흡수하는 모세화 현상에 의해 단백질을 이동시키는 방법도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블러시라는 게 닦아서 뭐 액체 같은 걸 흡수해서 닦아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타월이 용액을 흡수해서 닦아내서 단백질을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요 막에, 여과막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그 단백질을 영동한 다음에 이 막을 올린 다음에 이 영동한 결과를 이 막으로 옮기는 게 바로 블로팅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틴을 옮기는 방법이 블로팅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영동 결과가 막에 이제 옮겨져 있죠. 그 다음에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해서 뭐 달의 단백질 종류나 이런 특성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블로팅입니다. 자,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렇게 일단은 전기 영동을 하면은 이렇게 된 것을 봤고요. 자, 여기 막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고정이 된 거고요. 여기 보면은 항체가 이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멤브레인에 프로틴이 붙어 있는데 여기 1차 항체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차 항체 또 2차 항체가 붙어서 라이트, 불빛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빛을 보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항원 있고 항체가 붙고 요거 1차,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항체가 또 붙고 여기서 빛을 내가지고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블로팅 방법이고요. 자, 정리하자면은 처음에 이제 전기 영동을 통해서 단백질을 분리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필터 멤브레인이라 하는 여과막에 옮기는 블로팅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까 봤던 탐침 역할, 프로브 역할을 했던 항체를 이용해서 1차 항체, 2차 항체를 붙인 다음에 라이트, 그리고 단백질을 검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웨스턴 블랏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요런데요. 요 세퍼레이션을 합니다. 여기 젤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단백질들이 뭐 그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 B로 가면 트랜스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필터 페이퍼가 있죠. 필터 페이퍼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러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고정이 된 다음에 여기 이제 고정이 됐죠. 그 다음에 프로틴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안티바디, 여기는 이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불빛을 보여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 웨스턴 블랏이 된 건데 먼저 이제 단백질들을 제일 전기 영동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분리가 되죠. 세퍼레이션. 트랜스포 과정을 거쳐서 이 막 멤브레인에 단백질을 이동시킨 다음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1차 항체,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안티바디를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1차 항체는 단백질이 항원이 되겠고요. 2차 항체는 요 단백질이 붙는 게 아니라 1차 항체가 항원이 됩니다. 그래서 항체가 붙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2차 항체를 붙이는 이유는 염색, 면역 현강법, 방사능을 이용해서 이 표적 단백질을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2차 항체를 통해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트랜스퍼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블러팅 할 때 이 방법이 전기장을 이용한 트랜스퍼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역시 전기를 이용하는 건데 전류를 사용해서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은 양전하를 띠는 양극 쪽으로 끌어당겨지는데 그 사이에 페이퍼, 멤브레인이 붙어 있으면은 단백질은 막에 부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하는 게 바로 트랜스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